정치 보복이다. 검찰 독재다. 언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법원 기록과 증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직 팩트로 살펴봅니다. 이 영상은 특정 진영의 선전이 아닙니다. 기록으로 남은 사실의 재구성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단 한 번의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져 온 개발사업 구조, 그리고 측근 인사들의 연속된 수사와 기소, 2014년 성남FC 후원금 사건, 2015년 대장동 개발, 2017년 백현동 특혜 의혹. 이 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 정치와 사업의 경계가 모호했다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본부장.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였고 검찰은 그를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대장동의 폭발적 이익 구조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검찰 기록에 따르면 민간업자들은 4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챙겼고 그 구조를 설계한 인물이 바로 성남시 내부에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말합니다. 나는 단 한 푼의 이익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의 시각은 다릅니다. 검찰은 배임죄를 적용했습니다. 즉 공공의 이익을 줄이고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법정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 구조를 설계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법정 증언, 녹취록, 회계자료. 이 모든 것은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정황의 퍼즐을 점점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2023년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배임, 뇌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언론의 보도는 대부분 정치적 프레임에 묶여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야당 탄압이라 하고 다른 쪽에서는 법치의 회복이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증거의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유동규, 김용정, 세 사람은 모두 이재명 대표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구속되었고 일부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바꿨습니다. 검찰 기록 일부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당시 시장의 승인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했다. 언론은 이를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한 의혹이 아닙니다. 언제든 형사적 책임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사법 리스크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정평가는 50%를 꾸준히 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수치가 2년째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지만 동시에 정의의 기준이 흔들리길 원치 않습니다. 정치보다 중요한 것은 법 앞에 평등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법은 같아야 한다. 그것이 시민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당 내부의 리더십, 총선 전략,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당내에서는 사법 방탄 프레임을 우려하는 목소리, 그리고 결백을 믿는다는 목소리가 공존합니다. 하지만 팩트는 냉정합니다. 한 명의 정치인이 국가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팩트는 감정을 이깁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드러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영보다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기록을 남기는 사람, 사실을 지키는 시민, 그리고 그 팩트를 보는 당신이 바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팩트를 기억하는 당신, 대한팩트TV와 함께하십시오.